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뭐가 짜르르르르 많이 와요. 문자가 엄청 길게 와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부를 다 보내고 어떻게 할래? 라고 딱 온 거예요. 영상까지 저한테 보내면서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몽캠피싱 피해자이자 현재 20살이고 패션 쪽을 하고 싶어하는 백수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몸캠 피싱 피해자, 이거는 뭔가 좀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서 좀 나중에 얘기를 자세히 하고, 일단은 이 쇼미더드로잉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와 동시에 저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게 당연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란 사람을 일단 보여주고 싶었다. 네. 당당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쇼미더드로잉 그림 인터뷰인데요. 평소에 그림은 좀 그려보시는지? 작년에는 진짜 100몇 개 그렸었어요. 근데 그게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낙서처럼 내 감정대로 막 탁 던지고 막 찍고 막 이런 거 막 했었어요. 취미 삼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작업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작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감정 표현 수단이었어요. 그냥. 아, 일기 같은?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잘 그리시겠네요? 아니요. 뭐 근데 일단은 좀 표현을 해보셨으니까 좀 어느 정도 능숙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해보고 일단은 그러면은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지 구상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게 몽캠피싱 사건도 있었고 뭐 초등학교 때 은따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타인들이 저한테 주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너는 예의 발라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 돼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타인들로 인해서 내 모습이 바뀐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예 얼굴이 표정이 아예 없고 가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사람들 손 이렇게 막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운데로 옮길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느낌인 거죠? 이렇게 틀만 하고 나머지는 우선은 배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배경은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제가 끌리는데 딱히 막 이 색으로 할 거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오셨는지 그것부터 좀 쫙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요. 많이 맞기도 했고 그때 당시 엄청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죠. 가정 환경은 그렇게 막 엄청 큰 영향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초등학교 때 이제 왕따가 아니라 은따라고 불리는 거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네, 그걸로 이제 뒷담화를 엄청 당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제가 초등학교 애들이 없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일이 많았었어요. 그냥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인간 관계적으로 이제 뒷담화를 엄청 당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론 걔네들한테는 오해가 쌓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창 시절 이제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평정심이 잃어간다 해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가 졸업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플에 그런 게 있어요. 랜덤 채팅?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친해지고 이제 서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성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라는 게 왔고 저는 너무 순간적으로 사람 욕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고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가 이제 17살. 고등학생? 근데 고등학생이면 사실 되게 혈기왕성한 나이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그런 의심 없이 아무런 의심이 없었던 게 저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래서 되게 세상을 원망했어요. 왜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보통 피싱하면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이제 영상통화를 하다가 뭔 어플을 한번 다운받으래요. 이 어플로 영상통화를 하자. 그래서 어플 아무런 의심 없이 깔았죠. 그걸 깔고 아 이거 안 된다 이러니까 아 점검 시간인가 보다 다른 걸로 넘어갔어요. 일방적인 뭐 영상통화가 가능한 라인 이런 걸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하고 갑자기 뭐 3초 있다 끊어지고 5초 있다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랬죠. 왜 끄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갑자기 뭐가 짜르르르 많이 와요. 문자가 엄청 길게 와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어플을 깔았던 거는 제 개인 정보들이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부를 다 보내고 어떻게 할래? 라고 딱 온 거예요. 영상까지 저한테 보내면서 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했는데 이제 그 어플을 까는 게 이제 거기서 빼간 거고. 해킹이 된 거구나. 네, 너무 심란했죠.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우선 말할 사람도 없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경찰서에 가봐라. 다음날이 큰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제삿날에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시기 전에 너무 떨렸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요구를 했어요. 저에게 금액을. 얼마? 그때 20얼마? 20 얼마? 아 20 얼마? 아 근데 학생한테는 큰 돈이었겠지 뭐. 그랬는데 전 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네이버를 엄청 찾아봤어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주면 또 요구를 할 거고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요구를 할 거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긴 점점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제 스스로 그냥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욕심으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했던 나도 왜 그랬지? 그 욕구 하나에 밀려서 그게 너무 역겨워서 이제 뭐 뱉을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하고 구역질하고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내가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다음날에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가니까 이제 전부 다 했어요. 근데 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우선은 이쪽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일 한번 다시 와봐라. 근데 결국엔 경찰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싫었어요.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걔네들이 대포폰을 쓸지 뭘 해외에서 할지 전혀 모르는 거라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나 이런 잠깐의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면 애초에 그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대응 웃긴다. 그러다가 이제 우선 폰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 이후로 며칠 안 돼서 SNS까지 해킹이 당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핸드폰을 계속 꺼놨어요.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냥 다 구역질 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황 증세가 살짝씩 오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게 이제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공황이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요? 그게 커졌어요? 우선 가족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좀 엄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전부 꺼놔라 이렇게 해서 톡방에 이제 초대가 다 되고 막 영상 온 거예요. 그래서 차단하고. 아 영상 실제로 보냈어요? 네. 와 가족들한테? 네. 너네 아들 지금 이꼬라진데 돈 보낼래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아버지 덕분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근데 아버지도 거기에 충격을 많이 먹으셨죠. 그러면 가족 이외에는 안 퍼졌어요? 네,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건 제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일이 될 때 어떤 날이 될 때 터질까봐 계속 무서웠어요. 아 하긴 맞아. 작년까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난 이제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나 자신도 혐오스럽고.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그나마 좀 해결 아닌 해결은 된 거네요. 멀어지긴 한 거네요. 네, 그쵸.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도 했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왔다 갔다 거려요. 아직 온전하진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거를 저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면서 저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일어나보자, 나아가보자 이런 의미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어쨌든 버텼잖아요. 어떻게 버틴 것 같아요? 발에다가 계속 빨간 줄을 만들었어요. 그 약도 막 받아 복용하고. 근데 확실히 지금 뭔가 팔에 네. 흉터가 많긴 하네요. 눈에 보이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타투로 이제 메꾸려고 그냥 이제 지금 2달째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좋겠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나아가려고요. 이렇게 완성된 건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완성지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몽캠 피싱 이외에 이제 타인 대 인간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에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면에 써버린 그런 느낌을 표현해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그런 것들에 맞춰서 가면을 써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한 건가요? 네네네. 아 다른 사람 손길에 의해서? 네. 좋은데요?
멋진데요? 이 그림에 한번 제목 한번 붙여보시게. 타인들로 인해 만들어진 나의 가면. 멋있다. 타인들로 인해 만들어진 나의 가면?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이동민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